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걸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너무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의 식상하다시피 한 모델3 인상, 또 인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가격을 좀 올렸는데도 계속 이런 주문량 같은 것들이 좀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좀 올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테슬라 오너지만 이렇게 가격 계속 올리는 거 저는 그렇게 막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뭐 중고가가 올라봐야 뭐 제 차를 팔고 넘어갈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차를 너무너무, 특히 2020 모델3 이거 너무도 만족하기 때문에 딴 차를 팔고 이거 팔고 뭐 i4를 가고 중고가가 비싸졌으니까 다른 차로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중고가가 오르면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기분이 뭐 약간 좀 이제 뭐 차를 사면은 감가되는 게 국룰이었는데 대려 아직도 중고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산 가격보다 사실 뭐 저도 사람이니까 막 마냥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이고 좋아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모델3랑 모델 Y를 인도를 받아야 우리나라의 인프라 그리고 FSD 이런 환경들, 서비스 센터도 하나라도 더 늘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차들이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일단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이 두 가지 모델만 올렸는데 뭐 얼마를 올렸니 이게 거의 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 다행히 모델 Y RWD 모델은 그대로 냅뒀습니다. 아마 이제 NCA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만 올린 거 봐가지고 이 배터리 수급 쪽에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뭐 그거를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짓도 하긴 하지만 이거를 마냥 좋게 봐야 될까? 주주인 입장에서도 오너 입장에서도 마냥 이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 가치가 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치가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가치가 있는 것에 떠나서 가성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아니 이 가격에 여러분들 주문한다고 이런다고 제가 이런 분들을 막 호구라고 보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거는 좀 비싸니까 다른 선택지들, 저렴한 선택지들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이런 개념으로 제가 EV6라든지 아이오닉5를 좀 권해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빠르면 바로 내일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가격이 일단 비싸니까 그 값어치는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기는 좀 어려운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좀 신차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3 출고 받자마자 파시는 분들 6천 중반 가격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차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2020 모델3 제 차 같은 거 중고 5천 초반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모델3 중고 관련해가지고 한번 콘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출력이라든지 그리고 OTA라든지, 물론 OTA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만 버그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회사들이 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자동차 리뷰어분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 테슬라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레터가 왔습니다.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테슬라 오너들한테 아니면 예약자들한테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테슬라 코리아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좀 광고를 하는, 여기 보시면은 1분기 때 250kW급 V3 슈퍼차저를 우리가 9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라고 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박수를 쳐줘야죠. 참고로 테슬라의 V3 슈퍼차저는 전부 다 250kW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깔릴 때 거의 평균적으로 요새는 한 8기 정도 깔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좀 딱값이 비싼 강남 이런 데는 막 3기, 4기 이렇게 깔리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부여나 세종 이런 데 보면 막 8기, 10기 막 이렇게 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250kW까지 되는 이 충전기가 8기 막 이렇게 깔린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른 경쟁사 충전기, 사실 경쟁이라고 보기도 좀 약간 좀 그런 충전기가 있지만,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피트가 어떻게 보면 좀 경쟁하는 건데, 지금 테슬라 외산차 슈퍼차저 회색은 예정지고요. 빨간색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수두카죠. 특히 수도권은 지금 뭐 바글바글한 수준입니다. 이 슈퍼차저 한 기당 설치되어 있는 슈퍼차저 이 충전기 대수는 평균적으로 6기, 많게는 뭐 10기까지 충전기가 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깔려있는 스펙은 모두 다 동일해요. V3부터는 모두 동일합니다. V2
나눴었지만, 반대로 이피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원이 좀 커가지고 뭔가 좀 큼직큼직해 보이지만 달랑 하나입니다. 회색이 지금 깔려있는 거고요. 확실히 N수가 좀 많이 차이 나죠. 심지어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350kW급이긴 하지만 지금 제대로 350kW를 받아줄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가 한 270kW 이 정도 받아주는 거, 이게 가장 높은 속도고, 타이칸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엄청 많이 때려 넣었고 5포트 시스템까지 쓰니까 여러모로 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잘 나오는 게 아이오닉 5 EV6 230kW급, 잘 나오면 240kW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230kW, 220kW로 테슬라보단 좀 유지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800V 시스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보다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속도 엄청 빠르게 좀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급속 충전기 시설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깔리는 게 보통 한 6기 정도 깔려요, 충전기가. 근데 여기서 6기 중에 350kW급 초급속을 지원하는 충전기는 6기 중에 한 2기 정도, 나머지 4기는 그냥 평범한 급속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는 여기에 깔리는 모든 충전기, 예를 들어 뭐 세종 슈퍼차저 생겼다, 여기 8개의 충전기가 깔렸으면은 전부 다 250kW급인데,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6기 정도가 깔리는데 2개 정도만 초급속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급속이다.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급속 인프라는 국산도 아닌 외산 브랜드 테슬라가 좀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죠. 저희가 저번에도 영상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연초되면서 제가 이런 영상 올렸죠. 테슬라가 대한민국에 팔리는 전기차 중 가장 충전 인프라가 좋다. 네, 이거는 진짜 명백한 팩트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DC 콤보 어댑터까지 출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이피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DC 콤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대형 채비에서 양팔 충전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테스트 모두 완료했다, 테슬라 유저분들 이제 맘 놓고 쓰셔라라고 공지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테슬라 이런 어댑터 이거를 일단 뭐 해결해 준 거니까 이거 가지고 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이거는 좀 대형 채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피트에서 밀려난 거 다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제 DC 콤보 어댑터로 양팔도 지금 이제 대형 채비 거 충전이 가능한 상태고, 그럼 이피트 빼고 여기다가 DC 콤보 어댑터에다가 이 수많은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 슈퍼차저가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제 뭐 장거리 가면은 인천에서 전주 가는데 이제 군산이나 논산 들릴 필요 없지, 그냥 전주 간다, 전주 가서 그냥 집에다가 세워놓고 좀 이제 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전주에 서신동 삽니다. 지금 본가 서신동 있어가지고 여기 천변 언더패스 타고 여기 효자 금방이죠. 전주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여기 가서 V3 슈퍼차저 8기나 있어 세상에. 여기 가가지고 편안하게 충전하고 이제 인천 가면 된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전주가 테슬라도 그렇게 많이 팔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깔아준다, 이거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다만 이게 좀 아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피트같이 고속도로 위주로 깔려있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전주 슈퍼차저는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주 슈퍼차저가 생겼어? 여기 서전주에서 여기 갔다 다시 오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가면 이제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이런데 가시면은 좀 이제 헬파티를 겪으실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피트는 그냥 휴게소 가가지고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가 뭐 우동 한 사발 먹기도 전에 충전이 딱 돼 있으니까 너무 빨라서 문제인데, 테슬라는 지금 고속도로에 안 깔려있으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반대로 뭐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내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뭐 항상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이렇게 슈퍼차저 깔아주되 고속도로에 입점할 때는 양팔 포트 들고 와. 테슬라 전용 어댑터하고 이제 다른 DC 콤보 2개 달린 걸로 와가지고 뭐 요금을 차별하든지, 뭐 이피트가 지금 해왔으니까 테슬라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다른 회사가 이상한 짓 했다고 테슬라가 따라간다는 것도 참 약간 좀 또 마냥 이거 찬성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라도 휴게소 입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양쪽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도로에서도 충전할 수 있고 이렇게 시내에서도 설치가 되는 이런 설치 방침이 좀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슈퍼차저 이렇게 1분기에 9개소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9개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정 지었던 곳 중에 뭐 양산이라든지 노원, 의정부, 파주 대신에 다른 곳들이 추가됐어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갑툭튀 하는 충전소들이 있다. 그리고 막 2분기, 3분기 때 지어진다는 게 막 1분기에 지어지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여기 예정 지었다가 좀 뭔가 미뤄진 곳들은 좀 양산 이런 데는 좀 아쉽지 않을까. 일단 저는 여기 전주 모로부 효자에 지어진 거 진짜 제가 전기차 이렇게 쓰는데, 특히 테슬라 타는데 이러니까 제가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테슬라 코리아는 이렇게 충전기를 많이 깔아주고 있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 이거는 뭐 썰입니다. 테슬라 매출의 일정 부분을 슈퍼차저를 만드는데 쓴다고 합니다. 그 말즉슨 앞으로도 테슬라 차량들이 국내에 많이 팔려야 이런 인프라 확장 속도가 좀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좀 저렴한 가격에 좀 들어와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 이제 7,50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내일이면 7,600만 원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좀 확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향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 뭐 지금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3월에 지금 난리 났죠. 노르웨이도 그렇고 지금 영국도 그렇고 다른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모델 3 모델 Y 판매량이 장난 아닙니다. 다 내연차를 넘었어요. 지금 내연차를 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리지다 보다 지금 공장 안 돌아간다 지금 난리도 아닌데 테슬라가 이렇게 잘 팔고 있죠. 네, 지금 뭐 세계는 다른 나라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영향이 있을 거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작년에 저렴할 때 예약하신 분들, 모델 3 기준으로 5,999만 원, 모델 Y 기준으로 6,999만 원, 7,000만 원 초반 이때 예약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뭐 어떤 분 추산으로 뭐 4만 명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중복 이런 거 합치면은 그 반의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반 정도로 보시죠. 그래도 이때 예약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만 가지고 올해 출고만 시켜줘도 한 출고 우리나라 판매량 2만 대 좀 가깝게 뭐 못 팔면은 2만도 뭐 적게 많게는 2만 대를 또 넘기면서 작년과 비슷한 판매량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올해 아마 슈퍼차저 충전기 개소 수가 거의 한 5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53개소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와, 이거 진짜 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피트도 지금 따라가기 굉장히 좀 벅차 보이죠. 테슬라는 뭐 자체 충전기도 있고 테슬라 충전기 공장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외조를 주는 거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기아 그룹도 이런데, 지금 뭐 벤츠, BM, 아우디, 폴스타는 거의 막 그 전면 수준이죠, 전면. 물론 전용 충전기를 딜러분들이 막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물론 자체 충전기도 아니고 대형채비라든지 몇몇 이런 국내 충전기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어놓긴 해요. 근데 그런 인프라가 이거랑 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충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진짜로 이런 충전 인프라 자체가요, 테슬라 선택하는 엄청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프라도 좋고 충전 경험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많이 깔리고 있고,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충전 인프라가 깔리고 또 여기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완송인데 이렇게 깔리게 되면서 뭔가 내가 5,6천만 원짜리 차 사가지고 뭔가 누릴 호사는 아닌데, 이런 호사 같은 걸 좀 누리는 상황들이 좀 많이 적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편적인 예로 여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좀 말씀드릴게요. 여주 슈퍼차저가 V3로 8개로 지금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주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차가 될 데가 없어요. 될 데가. 근데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가 가요. 그럼 테슬라 차 충전하러 오셨습니까? 네. 그냥 보내줘요. 다른 차는 지금 막 주차는 못하고 막 못 들어가는데, 테슬라 충전하러 오셨네요. 딱 가가지고 충전하신 거죠. 물론 충전을 빼줘야 돼요. 빼주면은 약간 좀 이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내가 막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명품 막 이런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 내가 호상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장점이라는 거죠. 여주 슈퍼차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뭐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좀 가끔 좀 이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파라다이스 시티 가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네, 물론 저는 뭐 숙박하러 가진 않고, 솔직히 저는 뭐 주변에 뭐 근처 뭐 놀 거 있어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가끔 갑니다. 근데 여기 가면요, 대차가 6개 깔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대차가 한 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을 때 피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꽂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저는 진짜 공짜로 그냥 충전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파라다이스니까 이게 일박한데 좀 돈이 좀 되거든요. 게다가 여기 좀 좋은 곳이라서, 여기 보면은 뭐 포르쉐라든지 IX라든지 뭐 굉장히 비싼 전기차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차들이 충전을 못해요. 네. 그 전기차인데 충전기 옆에 대놨어. 아니, 거기도 완속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테슬라처럼 막 이 충전 케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케이블 없는 개인용 케이블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충전기들이 깔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시콤보는 어떻게든 물려놔요. 근데 급속 충전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주차를 한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냥 가가지고 데스티네이션 차주 이렇게 꽂아버리니까 공짜로 와 내가 이런 호사를 좀 누려도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 충전 비용을 여기 설치는 테슬라가 해주는데 여기 주인 파라다이스 호텔이 해주고 옆에 하얏트가 해주고 땅 주인이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공짜로 테슬라만 치사하지 않냐? 어떻게 테슬라만 이렇게 공짜로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냐? 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뭐 집객 효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집객 효과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놀러 갈 때 뭐 리조트 같은데 남해안 쪽 생각을 해보면은 막 좀 고만고만하잖아요. 뭐 그냥 강릉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뭐 리카이가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라카이구나. 여기 막 여러 가지 리조트들이 있죠. 근데 리조트들이 어차피 다 뭔가 급들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저는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깔려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아니 테슬라 오너면은 그렇습니까? 네 사실 여기 라카이 호텔 여기 가가지고 충전해봐야 그래봐야 뭐 10,000원 20,000원 하겠습니까? 만충해봐야 뭐 20,000원도 안 되고 충전 비용 해보면은 근데 20,000원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이 실제 공짜 충전을 느껴지는 이 가심비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클래스 비싼 차를 타시는 분들이 저렴한 주유소 찾아가가지고 충전하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모델 X, 모델 S 타시는 분들도 무료 슈퍼차저인 것 어떻게든 구하셔가지고 타고 다니세요. 충전값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거든요. 근데 충전기나 이런 기름값을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봐야 이득이 뭐 10,000원 20,000원죠. 반대로 이제 여기 설치해주는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같은 데서는 테슬라 와가지고 해봐야 내가 충전 비용 뭐 실제로 10,000원 안 되겠죠. 이건 뭐 원가로 쓰니까 뭐 5,000원 6,000원 막 이렇게 들긴 하지만 와 옆에 있는 경쟁 리조트 대신에 이거 깔아놓으면은 우리 쪽으로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집객 효과를 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걸 좀 봤는데 이렇게 뭔가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깔려있는 리조트들 보면은 주변에 다 이렇게 리조트들도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기 한 대만 깔아 놓더라도 그리고 막상 와가지고 다른 테슬라 차량이 충전하고 있으면은 그 차가 충전을 못 하더라도 일단 이쪽을 대차가 있으니까 예약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쓴다는 겁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테슬라를 타신 분들이 다른 리조트들 중에 내가 대차 하나 깔아놨다는 걸로 여기에 오니까 대차는 또 테슬라가 공짜로 깔아주죠. 대신 충전 비용은 내가 지불해야 되지만 설치비는 테슬라 코리아가 지불한다. 그래서 이런 집계 효과가 있는데 뭔가 좀 이런 게 하나 깔리면은 경쟁적으로 깔린 것 같아요. 옆에 라카이 리조트가 이거 깔아놨어. 야 질 수 없이 나도 깔자. 아니 C마크 나 참을 수 없지 나도 깔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좀 모여있는 그런 느낌들이 보여요. 여기 영종도도 보면 그렇죠. 여기 파라다이스에 6개가 깔려있는데 바로 옆에 하얏트도 뭐 여기 웨스트타워도 있고 이스트타워도 2대씩 깔려있고 이게 우연일까? 저는 여기도 까니까 나도 깔자 좀 이런 좀 그런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여기 깔아준 이렇게 집계 효과를 노리는 리조트 사업장도 뭐 당연히 좀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테슬라 오너분들은 뭔가 좀 내가 뭔가 특권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좋았습니까? 이렇게 공짜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더구나 뭐 라카이 같은 데 보니까 여기는 테슬라 차량이면 또 음료도 30%인가 40% 할인해 준대요. 아니 이제 테슬라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이건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아요. 이제는 가격으로 부인 못하는 가격이 됐는데 호사를 노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앞으로 적어질까요? 아니 한때는 이제 뭐 다 대차를 뺀다 어쨌다 이런 뉴스들이 작년 초반기에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보면 어떻죠? 지금 이렇게 뭔가 열심히 대차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그렇고 슈퍼 차저도 그렇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벤츠, BM, 아우디에 비해서 좀 이득을 보는 거,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뭐 이런 충전 속도, 뭐 출력, 뭐 OTA 이런 자율주행 이런 거 빼고도 이런 인프라 자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프라만 가지고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리니까 길어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의 이 비전으로 인한 전환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떠나가지고 이제 유럽과 중동까지도 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 차량에는 8개의 카메라와 1개의 레이더 그리고 12개의 초음파 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5월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생산되고 미국에 팔리는 차량들에는 레이더가 빠진 상태로 추구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에 한해서. 물론 이게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차량들은 레이더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한국향, 뭐 미국향 똑같은 공장에서 지어도
이런 거는 구분돼서 좀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다른 내연차 브랜드 현대기아, 벤츠, BM,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하나라도 더 추가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현대 차량들 같은 경우는 HDA2 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코너 레이더 들어가가지고 껴드는 차량을 좀 더 잘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근데 테슬라는 있던 레이더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했지만 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레이더가 판단한 것과 카메라가 판단한 것이 상충이 되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뭔가 여러 가지를 달아놓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확실히 보는 게 좋다. 우리는 그게 카메라라고 생각한다. FSD 베타도 카메라 비전 베이스 온리다. 그런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멕시코 이런 한정된 곳에만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 차량들 그리고 중동에 들어가는 차량들도 이제 레이더를 빼겠다. 카메라만 가지고 이 오토파일럿이든지 이런 거를 구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되면은 팬텀 브레이킹이 좀 줄었는데요. 팬텀 브레이킹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테슬라가 좀 빨리 좀 고쳤으면 하는 건데 그래도 레이더가 있는 것보다 더 뭔가 좀 좋은 오토파일럿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느낄 수 있죠. 그러면은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레이더가 삭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걸 제가 좀 발견했거든요. 여기 뭐 테슬라 우리나라 사이트예요. 한글 보이죠? 이게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60도 카메라 그리고 최대 250m 범위에서 강력한 시각적 처리 초음파 센서 얘기 나오고 근데 여기에 기존에 레이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진짜? 네, 레이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익남이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유튜버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5월에 올린 건데 이제 비전 베이스로 바꾼다고. 이게 비전 베이스로 바뀌게 되면서 테슬라 차량들이 앞에 있는 차를 인식하는 이 범위가 250m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빼고 카메라를 쓰면서 당연히 카메라가 좀 더 뭔가 좀 뭐 학습이 좀 더 많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도 이제 250m까지 볼 수 있겠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렸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원래 160m까지 볼 수 있고 전방 레이더 가지고 장거리 탐지를 한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50m로 바뀌어있다. 이게 비주얼 프로세서 써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게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레이더가 사라진 거냐? 네, 레이더는 그대로 있는데 레이더가 그대로 있더라도 이 카메라 성능이 좋아진 거는 우리나라에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에 제가 2022.8.2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건데 시내에서든 고속도로에서든 오토파일럿 쓰면은 앞에 차가 좀 멈추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되게 좀 멀리서 본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는 거의 막 붙어가지고 이제 앞에 차가 있네 하고 감속을 시작했다면 지금은 멀리서부터 차가 멈춰있구나 이제 서서히 이제 감속해볼까 하고 정말 사람처럼 천천히 감속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OTA로 이게 개설된 거예요. 네, 물론 OTA 하고 나서 지금 트렁크가 지금 문제 생기는 분도 있어가지고 마냥 좋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업데이트가 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를 쓰고 있다. 레이더가 빠지게 되면은 뭐 충돌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시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일단 비전 베이스드의 카메라 성능 그리고 레이더가 일단은 추가가 되어 있다. 다만 이게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늘어나게 돼가지고 오토파일럿을 쓸 때 좀 더 안전해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비전 베이스로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욕을 했어요. 정말 테슬라 오너 아닌 분들은 굉장히 많이 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도요다가 따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다가 테슬라의 카메라 비전 베이스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에 따라한다. 이 테슬라 보니까는 카메라 보고 판단을 하네? 이거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행하면은 이거 정말 괜찮겠구나 우리도 적용할까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야 저게 뭔 짓이냐 지금 레이더 추가 못해서 한달인데 테슬라 미쳤네요 했지만 이거를 따라하는 기업이 생기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대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대세일까 라이다가 정답이 될까 뭐 확실히 이거는 지금 뭐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브랜드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가장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방향이 좀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거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만에 말씀드리니까 진짜 말씀드릴 게 너무 많네요. 영상 자주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